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이뤄졌는데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내란 쌍특검의 국정조사까지 동시에 추진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조기 퇴진 로드맵을 두고 고민 중인 여당은 전국 안정화 TF에서 퇴진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LA시가 길거리 노숙자 이주 정책을 시행한 지 2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 성과도 있지만 넘쳐나는 노숙자 수를 감당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지난주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거대 보험회사 CEO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닷새 만에 체포됐습니다. 콜로라도주 아라파호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근무하던 여성 경관이 음란물을 찍다 발각돼 결국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수사 전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는데 다만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 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 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도 잇따라 소환해 김 전 장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중요 범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대환 수사 3부장을 팀장으로 인력 대부분인 50명 규모의 비상계엄 TF를 구성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사태를 조사하는 이른바 내란특검법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지휘 의혹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내란상설특검안도 발의 나흘 만에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제2호권을 행사할 수 없어 특검 추천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윤석열의 내란 동조 행위에 관한 두 가지 특검 외에도 야당은 내란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일반특검 등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특검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조사도 추진하고요. 야당은 내란 상설특검안은 오늘, 내란특검법은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수출안은 내일 재발의해 다음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에 재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상특검의 국정조사까지 야당은 이른바 3중 공세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안정화 TF에서 향후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조기 퇴진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한동훈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 이어 비상의원총회에도 참석해 의견 수렴에 주력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당 안팎에선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을 놓고 난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하야 등 대통령의 결단 필요성을 촉구했고 지금은 어쨌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저는 대통령이 끝이 문제다. 대통령이 빨리 하야를 하는 그런 일정들을 제시함으로써 그게 질서 있는 그 퇴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친윤계와 다수 중진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이나 즉각 퇴진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혼란이 더 가중될 거라는 전제고,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신인도를 포함한 경제 상황 등이 굉장히 위중하지 않습니까? 탄핵을 바로 단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체제를 탄핵시키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여부를 포함해 조기 퇴진 등 전국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빨리 추스려서 조기에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부터 회의를 통해서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를 오는 12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LA시가 길거리 노숙자 이주 정책을 시행한 지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노숙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시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응책이 마련됐는데요. 넘쳐나는 노숙자 수를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텐트와 옷까지, 쇼핑카트까지 노숙인 한 명이 거느린 살림살이의 규모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공공시설을 무단 점거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을 거리에서 물러나도록 만들 수 있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LA시는 2년 전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Move out of this space and transition indoors to accept services, to accept housing and begin a new journey in life. LA 시정부에 따르면 정책 시행 후 지금까지 70회가 넘는 인사이드 세이프 작전을 통해 3,600여 가구가 이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his year, thousands more people came inside to interim housing than in 2022, and we have nearly double the amount of people with permanent placements in Los Angeles. 이주를 마친 노숙인들 중에는 LA 시정부의 희망처럼 새 삶을 찾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They put us in a hotel at the Canoga Park Motel 6, and it was because of that I was able to finish. I just got my high school diploma and in my 50s, okay? 그러나 약물 중독 등 재활에 의지가 없는 노숙인들은 또다시 길거리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거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지르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몽둥이나 스틱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부시고 유리 같은 거를 많이 깨고 그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LA시는 지속적으로 인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10% reduction in street homelessness. Even though we still have more work to do, we are continuing to press ahead. 일각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도 좋지만 보다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노숙자 점거 야영지를 무단 철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노숙인 캠프를 강제 철거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만큼 LA시에도 이 같은 강경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가장 지배적입니다. LA시는 지금까지 2만 3천여 명의 노숙인들을 시정부가 마련한 임시거처로 이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심 곳곳은 이처럼 노숙자들의 보금자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난 주말 팜스프링스에서 헐리데이 퍼레이드 중 경찰 모터사이클이 관중에게 돌진해 최소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지난 7일 토요일 저녁 6시쯤 팜스프링 다운타운에서 열린 제32회 불빛 퍼레이드 축제 도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묘기를 부리던 경찰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모터사이클에서 떨어지면서 모터사이클이 관중들을 덮친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모터사이클에서 떨어진 경찰이 중상을 입었고 관중 9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부상당한 관중 9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 영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부모가 원정 출산을 하거나 체류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이민자라도 숙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미국 시민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이 연방 헌법을 우선할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며 다만 불법 신분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성장한 이른바 드리머들에 대한 구제책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드리머들이 계속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지난주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거대 보험회사 CEO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닷새 만에 체포됐습니다. 범인 입증은 물론 범행 동기와 정황을 설명하는 여러 증거들도 확보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와 경찰 당국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 브라이언 톰슨을 총격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올해 26살의 루이지 맨지오니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장소는 뉴욕에서 300마일 떨어진 펜실베이니아주 알투나시였는데 여러 수배 전단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본 한 맥도날드 직원의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Responding officers questioned the suspect, who was acting suspiciously and was carrying multiple fraudulent IDs as well as a U.S. passport. Upon further investigation, officers recovered a firearm on his person as well as a suppressor, both consistent with the weapon used in the murder. 압수한 총과 소음기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고스트건으로 3D 프린터로 제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 밖에 범행 당시 용의자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과 마스크, 용의자가 범행 장소에서 3마일 떨어진 호스텔에 포착됐을 당시 투숙에 사용했던 가짜 뉴저지 신분증까지 확보했습니다. 특히 용의자의 소지품 중에는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3쪽짜리 매니페스토, 자필 선언문에는 평소 건강보험사들을 비판해온 글이 적혀 있었는데 앞서 살해 현장에 떨어져 있던 탄피에 적혀있는 문구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들이었습니다. Through his social media, we're going to do a complete scrub of that. Preliminarily, like I said, he seems that he has some ill will toward corporate America, but that will all come out as part of our investigation. 이번 사건은 거대 보험사의 수장이 도심 한복판에서 마치 공개 처형되듯 살해당하면서 전국적인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범행 이후 용의자 동선에서 확보된 사진,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물병과 전화기, 탄창에 새겨진 문구 등 보험사들의 관행을 비난하는 여러 정황과 스모킹건으로 불릴 만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용의자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FBI가 $5만 달러의 현상금까지 내걸었고 결국 제보자의 신고로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사건은 닷새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보험업계의 관행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해 뉴욕시 지하철에서 흑인 노숙자를 제압하려다 숨지게 한 백인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작년 5월 1일 네일러가 승객들로 붐비던 업타운 F선 기차 안에서 혼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승객들을 위협했고, 이에 승객 중 한 명이던 페니가 네일러를 강제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니는 네일러의 목을 조르며 진압했고, 그 결과 네일러는 질식 사망했습니다. 이후 페니는 경찰에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네일러의 과거 범죄 기록과 정신 이상을 내세우며 자기 방어와 정당 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페니의 변호인단은 그저 위협적으로 굴던 네일러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나서 움직인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맨해튼 법원에서는 배심원들의 판결이 무산되고 배심원들이 40명 이상의 목격자들의 진술을 듣고 난 후 오늘 페니의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당시 네일러의 위협적인 폭언과 분노 섞인 협박 등으로 공포에 떨던 와중 페니가 그를 제압한 덕에 살았다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배심원단 대표가 무죄 판결문을 읽을 때 곳곳에서 환호성과 유가족의 울음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 중 그 누구도 네일러가 누군가와 신체 접촉을 통해 위협을 가했다는 진술은 없었으며, 경찰 또한 당시 네일러는 무기 소지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주머니에서 머핀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방치돼서 골마왔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뉴욕 주민들의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백인이 흑인에 대한 과잉 보호뿐 아니라 네일러같이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 시스템, 뉴욕시의 노숙인 문제, 그리고 뉴욕시 지하철의 시스템 안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려밀입니다. 콜로라도주 아라파호 카운티 쉐리프국에서 근무하던 여성 쉐리프가 음란물을 찍었다 최근 발각돼 결국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CBS, 뉴욕포스트 등 언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아라파호 카운티 쉐리프국에서 21년간 근무한 44살 셰넌 로프랜드는 부업으로 음란물에 출연했다 발각돼 사임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제적 사정에 의해 음란물에 출연하게 됐다며 가족을 자신이 부양해야 해 합법적인 수익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라파호 쉐리프국은 여직원이 음란물에 출연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약 한 달간 업무 이외 시간에 음란물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부업을 원할 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측 내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여성 쉐리프는 사전 허가를 요청하지 않은 건 정책 위반이었음을 알고 이를 인정하지만 다른 의원과 공무원들도 여분의 돈을 벌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폭풍으로 자택이 보험 처리가 어려운 약 5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고 주택 역시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부터 약 6편의 음란물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고 쉐리프 업무 외에 운전학교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은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남편 역시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쉐리프에서 사임까지 할 이유는 아니라며 가족을 부양하려 했을 뿐이었다는 의견과 부끄러운 줄 알라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쉐리프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절차상 문제로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래퍼인 제이지가 과거 퍼프데디 숀 디디 콤스와 함께 13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익명의 원고가 자신이 13살이던 2000년 제이지와 콤스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어제 뉴욕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이 소송은 지난 10월 콤스를 피고로 해 뉴욕 지방법원에 제기됐으나 이날 제이지를 피고로 추가해 소장이 다시 제출된 것이라고 NBC는 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익명의 여성은 당시 성폭행이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가 끝난 후 열린 파티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파티에서 준 음료를 마셨더니
어지러워져 방으로 들어가 쉬는데 방으로 들어온 제이지와 콤스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이지는 성폭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힙합 거물 콤스가 지난 25년간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고 피해자 중 상당수는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습니다. 현재 콤스는 성매매 공갈 등의 혐의로 체포돼 뉴욕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오늘 해안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번 주 강풍에 따른 산불 위험 고조로 단전 가능성이 예고됐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오늘 강풍으로 인한 산불 위험 고조로 25만 가구 이상의 단전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LA와 벤츄라, 샌 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로 각 카운티에서 약 4만 가구 이상의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컨 카운티에서는 약 4천 가구의 정전이 예고됐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강풍에 의한 우려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언제든 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가스 앤 일렉트릭도 샌디에고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오늘부터 금요일 사이 약 11만 7천 가구가 단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PG&E도 컨 카운티 지역 약 600가구가 수요일까지 단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마운틴 산불로 인해 240여 건물 중 대부분 주택이 소실됐다며 이번 산타에나 강풍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면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발에 따른 한국 경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날보다 8% 오른 1,432원을 나타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1,432원을 보인 2022년 10월 24일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446원까지 치솟았다 점차 안정세를 보였지만 원화 가치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발에 따른 한국 경제 전반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